2007년 10월 31일입니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날 QLD에 1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 점을 알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비쌀 때, 가장 낙관적일 때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최악의 출발점에서 시작한 1억 원이 폭락을 통과한 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대부분의 투자자가 왜 버티지 못하는지, 그리고 적립시까지 같이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끝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QLD의 공식 NAV는 1.91565였습니다. 오늘 계산은 PROSHARES가 제공한 공식 일별 NAV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환율 변화와 세금, 거래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즉, 이 계산은 실제 체감 수익을 완벽하게 복사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대신 QLD 자체가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에서 계좌가 어떤 과정을 겪는지 보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2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상승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그만큼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즉, 나스닥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좌가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무서운 것은 최종 결과보다 이 중간 과정입니다. 투자 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계좌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9월 17일 이 1억 원 계좌는 처음으로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1억 원이 4천만 원대로 내려오는 순간 말로는 장기 투자라고 해도 실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수익률 계산이 아니라 공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로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손절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바닥은 그보다 훨씬 아래였습니다. 2009년 3월 9일 QLD의 공식 NAV는 0.30625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1억 원을 넣었던 계좌는 약 1,599만 원만 남게 됩니다. 최대 낙폭으로 보면 약 마이너스 84.0%입니다. 숫자로는 마이너스 84%지만 실제 계좌로 보면 1억 원 중 8천만 원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정말 매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방법입니다. 셋째, 감당 가능한 돈으로 매달 계속 추가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상품, 같은 금융위기인데도 이후 결과는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종목보다도 폭락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먼저 계좌가 마이너스 50% 부근에서 무너졌을 때 매도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약 5천만 원의 현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하락은 피할 수 있었고 잠도 조금은 더 잘 잘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융위기처럼 무서운 하락이 온 뒤에는 다시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울 때 나왔던 사람은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도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현금은 더 이상의 하락은 막아주지만 회복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어땠을까요? 계좌 평가 금액은 1억 원에서 1,599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눈앞에서 계좌의 84%가 날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수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계좌 가격은 무너졌지만 QLD가 살아있는 한 회복에 참여할 권리 자체는 남아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은 단지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QLD의 NAV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다시 넘어선 날은 2012년 9월 6일입니다. 2007년 10월 31일에 들어간 계좌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약 4년 10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계좌가 한번 크게 무너지면 단지 몇 달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업, 이사, 결혼, 출산, 교육비 같은 현실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원금 아래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시간과 심리를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현재를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 QLD의 공식 NAV는 86.0125입니다. 금융위기 직전의 1.91565와 비교하면 약 44.9배입니다. 즉, 2007년 10월 31일에 넣은 1억 원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면 계좌는 세전 기준 약 4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편안하게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는 1억 원이 1,599만 원까지 무너지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투자한 1억 원은 약 4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 보면 중요한 장면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44억 9천만 원이 되는 미래보다 1,599만 원이 되어 있는 현재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결과를 볼 때는 최종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도달하는 동안 어떤 폭락을 통과해야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장면을 한 화면에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가장 낮았을 때 계좌는 약 1,59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틴 결과는 약 44억 9천만 원입니다. 결국 같은 QLD 투자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종목 때문이 아니라 이 낮은 구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가깝습니다. 최종 수익은 차트 맨 끝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차트가 가장 무서울 때 이미 갈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큰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행동 위험은 더 무섭습니다. 계좌가 무너질 때 장기 계획을 버리고 가장 낮은 가격 근처에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QLD가 위험한 이유는 숫자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사람의 행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높은 수익률 표만 보고 들어갔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계획을 버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 1억 원을 넣은 뒤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추가 매수한 경우입니다. 상승장에서도 같은 금액을 넣고 금융위기로 무너질 때도 같은 금액을 넣고 회복장에서도 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시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지킨 투자입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일시 투자보다 적립식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가 매수한 기간은 225개월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넣었으니 추가 투자금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처음 넣은 1억 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즉, 이 경우는 처음 1억 원만 던져놓고 버틴 계산이 아니라 19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자금을 투입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볼 때도 단순히 배수만 볼 것이 아니라 총 투자금이 얼마였는지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적립식 결과가 커진 이유는 금융위기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같은 100만원으로 적은 수량을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같은 100만원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삽니다. 즉, 폭락장이 왔을 때도 매수를 멈추지 않았다면 가장 낮은 NAV 구간에서 QLD 수량을 자동으로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적립식의 핵심은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계획을 유지해서 수량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종 계좌는 약 118억 원입니다. 총 투자금은 3억 2,500만 원인데 금융위기와 이후 여러 조정장을 거치면서 낮은 NAV 구간의 수량을 계속 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매우 강한 과거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 계산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폭락장은 적립을 멈춘 사람에게는 공포의 시기지만 적립을 계속한 사람에게는 수량을 쌓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꼭 봐야 할 것은 계좌와 수량의 차이입니다. 폭락장에서는 계좌 평가 금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적립을 계속하면 보유 수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즉, 적립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계좌가 줄어드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미래 회복을 위한 수량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적립은 멈추고 전략도 무너집니다. 결국 적립식의 핵심은 종목보다도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번 계산에는 제외된 조건이 있습니다. 환율 변화, 세금, 거래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이후 나스닥이 강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수익을 약속하는 계산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는 계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LD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크게 벌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같이 봐야 현실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 QLD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계좌는 중간에 약 1,599만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최대 낙폭은 약 마이너스 84%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2026년 7월 기준 약 4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1억 원을 넣은 뒤 매달 100만 원씩 225개월 동안 적립했다면 총 투자금 3억 2,500만 원은 약 118억 원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QLD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계좌가 마이너스 84%까지 무너져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지킬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융위기 직전처럼 가장 나쁜 시기에 들어갔더라도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토막 구간에서 정리했을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